안녕하십니까, 둘리 원장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클리닉 5세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꿀팁을 많이 준비해 봤거든요. 자,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로 구성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샴푸입니다. 실리콘과 유분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케라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아주 좋은 샴푸고요. 두 번째로 케라틴 케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름은 엑스트라 5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발 속에 들어간 케라틴을 유지 관리해주면서 프로텍팅 해주는 큐티클 실러,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샴푸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클리닉들의 샴푸는 부드러운 클리닉 샴푸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케라틴이 들어가기 전에 모발의 유분과 실리콘을 싹 빼줘야 모발 안에 좋은 성분의 케라틴이 들어갈 수 있겠죠. 메이크업을 싹 지우고 좋은 영양을 크림을 바르듯이 최대 2회 샴푸해주면 됩니다. 샴푸를 2번 하는 이유는 실리콘과 유분이 많이 있을 때는 2번 제거해줘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요. 보통 머리가 손상돼 있으면 이렇게 샴푸 후에 이렇게 엉키고 빗질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케라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모발 안의 단백질 기둥이 아예 무너진 머리를 뜻해요. 그런 머리에 해야 되는 케어죠. 기둥을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있을 때 머리를 한번 이렇게 묶어보시면요, 원래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풀려야지 되는데 이렇게 묶인 채로 머리가 그대로 멈춰 있죠. 이렇게 되면 모발 안에 케라틴 기능이 없어져서 어떤 트리트먼트를 해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머리는 케라틴 클리닉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머리를 묶어보시고 회원님과 함께 소통해보신 다음에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샴푸 후에 물기를 먼저 제거할 건데요. 빗질을 먼저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타올로 꾹꾹 제거한 후에 바로 터치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따 케라틴을 다 말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피 쪽에 수분을 좀 말려주고 나서 터치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케라틴을 도포하기 전에 계량을 할 건데요. 케라틴은 미디움 기장의 머리에는 30g, 약 30g을 도포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무리 길어도 35g 정도 도포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케라틴은요, 발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크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르실 때 꿀팁인데요. 가장 머리가 손상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아래쪽 머리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발라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도포를 하게 되면요, 위에서부터 발라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가장 건강한 머리에 가장 많이 케어가 되고 가장 손상된 부분은 케어가 덜 되는 효과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가장 손상된 부분 먼저 바르고 올라가야만 가장 그 이상적인 케어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내려오지 마시고 터치하면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르시다 보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면서 염색약 바르듯이 이 손에 발림이 느껴지는데요. 너무 많이 발라서 미끄덩한 느낌이 없는 정도로까지만, 촉촉한 느낌까지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도포량이 많았을 때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은 매끈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제형이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좀 발렸을 때 얹어진 느낌이 있으시면 좀 많이 발렸다고 보실 수 있고요. 좀 반짝반짝하고 좀 윤기감만 딱 돌 정도로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많이 발렸으면요, 빗질을 쭉 해서 당겨보시면 이렇게 약이 걷어져 나오는 현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많이 발라서 나중에 건조할 때 그 많이 발린 부분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케라틴이 덩어리지면서 뭉치면서 좀 가루나 약간 덩어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아, 내가 양을 좀 많이 발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수건으로 좀 닦아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도포를 끝냈는데요. 아까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바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 건조할 때 고체화되면서 약간 응어리지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수건으로 좀 닦아내고 나중에 말리시면 훨씬 더 작업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자, 저희는 오늘 20분을 방치를 했고요. 20분 방치 후에 이 실러를 뿌리고 이제 머리를 건조할 예정입니다. 자, 실러는 앞으로 하게 될 열 처리 그리고 매직기의 직접적인 열에 방어막을 형성해주고 큐티클을 좀 보완해주면서 케라틴의 유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제품입니다. 넉넉하게 뿌려줄게요. 자,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도포가 잘 됩니다. 자, 도포 후에 이렇게 압력을 주다 보면은 많이 발렸던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수건으로 좀 걷어내주고. 자, 이제 머리를 완전히 말려볼게요. 여러 가지 케라틴들을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 눈이 따갑거나 시리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5세대 신데렐라 케라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따가움이나 이런 거 없고요. 향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으실 때나 하실 때 편리하게 가능하십니다. 완전히 수분이 없을 때까지 120%, 200%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말리실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빗질하면서 말리시면 머리가 결결이 흩어지면서 수분을 완전히 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롤드라이로 다시 한번 수분을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이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열보다 더 중요한 건 핸들링이거든요. 오랫동안 지지면서 내려오는 것보다 결을 개선하고 큐티클을 닫아주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여러 번 열을 중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연기가 이 정도 나오시는 게 정상이고요. 이거보다 많이 나온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뜸을 많이 들였거나 수분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열로 프레스 하실 때는 이 중간까지 이런 데는 다들 똑같이 잘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티 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아래쪽 끝처리입니다. 결이 잘 잡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이 결이 안쪽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머리 결이 좀 잘 살고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와요. 끝처리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열 처리가 끝나면 이제 모든 시술이 끝납니다. 이후에 회원님들이 스타일링을 원하면 아주 간단한 시컬 드라이 정도는 해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웨이브를 준다거나 아이롱을 쓰시는 건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큐티클이 정돈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엔젤링도 만들어지고요. 큐티클이 다 정돈이 됐기 때문에 굴곡마다 반사빛이 아주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머리는 12시간 이후 최대 24시간까지 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고착화되고 케라틴이 흡수가 된 게 작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유지기간이 오래되니까요.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회원님께 머리를 한번 감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케라틴 케어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신데렐라 케어는 매장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회원님들이 모발이 손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케라틴의 유실입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케라틴이 함유량이 적게 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케라틴을 보충해줘야만, 케라틴 기둥을 만들어줘야만 그 이후의 시술도 굉장히 더 시너지가 나고요. 이 케어를 통해서 회원님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데렐라 케라틴 5세대를 통해서 매출도 그리고 미용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